네, 안녕하세요. 차도원입니다. 2021년 9월 둘째 주, 이번 주는 글로벌 모빌리티 위크였습니다. 독일에서는 IAA, 미넨 국제 모터쇼가 개최되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현대차 하이드로젠 웨이브 발표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 쇼, 그 외에도 2021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제8회 국제 전기차 엑스포 등이 개최되었었습니다. 자동차 모빌리티 역사에 과연 기억될 시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현대차 그룹의 수소차 관련 소식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수소 관련 글로벌 행사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개최했습니다.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서나 everyone, everything, everywhere 쓰도록 하는 수소 비전을 공개했고요. 수소 사업의 명확한 비전과 세계 최고 수준의 새로운 수소 연료 전지 및 수소 모빌리티를 대고 공개하면서 2040년을 수소 에너지 대중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밝혔죠. 우선 2028년까지 모든 트럭, 버스 등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 연료전지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가진 부피, 출력, 가격 문제를 해결한 제3세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2023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함께 선보인 넥소에 적용한 시스템에서는 2세대보다 부피를 30%나 줄였고, 트럭과 버스에 적용되는 상용차용인 200kW급 시제품은 넥소와 부피는 비슷하지만 출력은 2배를 늘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인데요. 현재보다 50% 이상 낮출 계획이고요. 2030년에는 전기차 수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된 상용차들이 국내 대중교통 및 물류 시스템에 투입되면 2030년에는 내수 상용차 시장에서만 연간 20만 톤 이상의 수소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향후 연 40만 대에 이르는 유럽 중대형 상용차 시장에도 본격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격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30년 전 세계 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수요가 예측되는 소형 상용차 시장 공략을 위해서 전장 5에서 7m 수준의 수소 연료전지 PBV를 개발하고 상용차 부분의 자율주행과 로보틱스까지 결합해 사업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소 모빌리티 쇼에서는 온라인 발표에서 공개한 제품 외에도 앰비전 투고, 세계 최초로 양산된 수소 전기 대형 상용차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및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랙터, 배터리와 수소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수소 전기 트램을 전시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독일 미넨 모터쇼 IAA에서는 2045년까지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 폐기 전 과정에 완전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2045년 탄소 중립 구상을 장재훈 사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은 클린 모빌리티, 차세대 이동 플랫폼, 그린 에너지, 세계축 중심의 기후변화 통합 솔루션입니다. 하이드로젠 웨이브, 미넨 국제 모터쇼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하면요. 현대차 그룹은 2040년까지 차량 운행, 공급망, 사업자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75%나 줄이고요. 이와 함께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등을 도입을 해서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운행 단계에서의 배출 절감을 위해서 제품 및 사업 구조의 전동화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일 텐데요.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완성차 가운데 전동화 모델 비중을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고요. 지역별로는 2035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 모델을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로만 구성하고 2040년까지 기타 주요 시장에서도 순차적으로 모든 판매되는 차량의 전동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2040년까지 주요 시장에서 전 라인업 전동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앞당겼고요. 2030년까지 전 모델을 수소, 배터리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한 제네시스도 현대자동차의 완전 전동화 추진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처럼 수소에 올인하고 있죠? 반면 전기차에 350억 유로 규모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총괄한 폭스바겐 CEO 허버트 디스는
연료 전지로 구동되는 수소차 시장이 거대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지만 최소 10년 이내에 상용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수소 트럭도 전기 트럭에 비해 비용이 3배나 발생하기 때문에 상용화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 자동차 판매 세계 2위 기업, 연구개발 투자 1위 기업인 폭스바겐은 수소차 분야에는 거의 발을 담그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소 분야에 투자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메르세데스 역시 수소 연료 전지차 개발을 보류한 상태고요. PSA과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합병한 스텔란티스, 카롤로스 타바르스 CEO 역시 수소차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기차 시장 진입이 늦은 업체들이다 라는 부정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관련 시장, 수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그리 곱지는 않습니다. 반면 글로벌 시장 자동차 1위 판매 업체인 토요타는 2014년 수소차 미라이를 최초로 양산했고요. 모든 동력이 수소로 공급되는 우분시티를 올해 2월에 착공하는 등 많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생 에너지 비용이 적정 수준으로 하락할 때까지 화석연료와 비교한 생산 비용과 마찬가지로 청정 에너지원으로서의 수소 가능성은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7천만 톤 이상의 수소가 생산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약 95%가 회석수소로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계질에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8억 3천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요. 청색수소는 천연가스를 증기로 계질해서 이산화탄소와 함께 생성되는 수소이기 때문에 생산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녹색수소가 답인데요.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는 수소로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지만 생산 비용 문제, 경제성이 낮다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현재 전세계 수소 생산량의 0.1% 미만이 녹색수소입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세계 풍력 발전 생산량은 2배나 증가했고요. 전세계 태양광 발전 생산량은 4배 증가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향후 10년 동안 재생가능 에너지, 특히 태양열과 풍력의 급속한 시장 성장이 재생가능 전기의 가용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서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전해조에 대한 수요는 이미 2030년까지 유럽연합에서 40기가와트의 용량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녹색수소의 가용성이 증가하면 생산 비용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는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창립총회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SK그룹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SK E&S는 2023년부터 부생수소 기반의 액화수소를 연간 3만 톤 생산하고 2025년부터 블루수소를 연간 25만 톤 생산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블루수소는요, 액화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계질해서 탄소를 포집한 수소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 생산하는 그린수소가 최종 단계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져서 블루수소가 중간 단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죠?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수소는 산업화학 물질 및 우주탐사 연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백만 입방미터 수소가 운송되고 처리되고 있고요. 하지만 수소 안정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세계경제포럼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49.5%만이 수소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답했지만 73.2%가 수소동력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의사가 있다고 답해서 수용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결론적으로 자동차나 모빌리티 에너지는 현재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이 진호를 선도를 하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최근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모든 선언이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빌리티 기업 입장에서는 2050년 국가별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시점을
맞춰야 하고요. 전기차, 수소차 모두 정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경제성을 확보해 판매량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담당자가 국내에서 온라인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참고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현대차 그룹의 물류 부분을 활용하겠다. 즉 제조와 공급망, 운영, 서비스에 대한 현대차 그룹 전문성을 결합하겠다는 뜻인데요. 대표적인 로봇인 스팟, 스트레치, 아틀라스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아차도 승용 수소 전기차 라인업을 2028년부터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현대 기아차 그룹의 미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경우에도 파워를 발표하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서스테이너블한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는 문장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의 모빌리티를 넘는 에너지 기업으로의 전환도 살짝 기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저하비 에비에이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UAM도 이미 수소로 넘어가고 자동차 업계들도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차 기업들은 정말 정신없는 연구개발과 새로운 얼라이언스 구축,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신없는 시기에 돌입할 것입니다.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탄소 중립도 중요하지만 구매자 입장도 더욱 중요하죠. 자율주행 기능, 커넥티드 기능과 연결된 서비스, 사용자 경험, 자동차 공간 구성의 경제성, 스타일링, 가성비, 하차감, 구매 시기에 따라 충전 편의성도 매우 중요한 구매 요소입니다. 앞으로 완성차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선 신경 써야 할 요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소차, 전기차 어떤 옵션을 구매하시겠습니까?